아이고 힘들어. 자, 유형 5 넘어오니까요. 다시 또 미분이랑 연결됩니다. 곡선 어쩌고 저쩌고랑 곡선 위에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아주 귀찮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하고 나서 다시 원래 함수랑 접선의 방정식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 텐데요. 여기도 그나마 우리한테 조금 희망적인 거는 원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마이너스 1,1에서 접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방정식 푸는 건 별로 안 어려울 거야. 마이너스 1에서는 무조건 무슨 근이 생긴다? 중근이 생긴다. 접선, 접했으니까, 그죠? 자, 어쨌든 갑시다.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와 있고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y 꼴 마이너스 3 곱하기 x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 친구가 접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x 세제곱이랑 연립합시다. y 이꼴 x 세제곱 이꼴 세제곱이라고 이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꼴 0이고요. 이럴 때 조금 편리한 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였잖아. 두근 하나 여기서는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세근의 합이 얼마 나왔어? 아니죠. 0.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다른 건 무조건 얼마? 2. 그래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줘도 되고 곱만 봐도 되고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또는 여기서 얘네들 보고 상수항이 1이니까 이쪽에서 마이너스 2가 돼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미지수로 나왔다면 나머지를 생각하면서 세근의 합을 생각해도 되고 세근의 곱을 생각해도 되고 그 중에 이제 두근끼리 곱의 합을 생각하면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겠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다 더하는 거는 제일 최악의 수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교점 구해주면은 요 교점이 2구나. 그리고 내가 그림을 제대로 그렸다면 지금은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는 게 높이가 되겠구나. 그럼 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식 자체가 3차 함수가 넘어간 거잖아. 그럼 1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뺀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식은 부호는 이게 깔끔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얘네들의 값이 음수가 나올 거다.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2일 거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잘 하셔야 넓이가 쉽게 구해질 겁니다. 이해되나요? 계속 비슷한 유형일 겁니다. 곡선 어쩌고 저쩌고랑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난 이거 답이 벌써 나왔네. k는 얼마? 4 아니면 마이너스 2 두 개밖에 없어. 왜? 그쵸?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인데 두 도형의 넓이가 같으려면 얘랑 얘의 넓이가 같으려면 그쵸? 간격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0하고 2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고 4가 돼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몰리면 안 되고 근데 문제에서 2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와서 답이 4가 되는 거지 그런 조건이 없다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될 수도 있고 4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또 되는 거 있나요? 하나 더 있어. 0, 1이면 그렇죠. 2분의 1이 될 때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간혹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원칙적으로는요. 어떤 식으로 푸셔야 되냐면 K는 2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0부터 2까지의 이식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k dx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k dx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지겠죠. 왜냐하면 이거 싹 다 전개해줘야 되고요. k를 포함한 이식을 적분도 해줘야 되고요. 거기다 0, 2, 그 다음에 2, 4 숫자 넣고 계산도 해주셔야 돼요. 식이 엄청 복잡하게 나올 거야. 이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대칭을 이룬다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 풀리기가 훨씬 더 간단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게 중요하고요. 넘어가서
여기도 또 2등분. 이게 여기서부터는 다 넓이의 활용이에요. 지금 1번 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방금 푼 문제도 그렇고 이제 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애들은 이제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여기도 결국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문제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래. 그러면은 얘네들이 0과 2를 지나는 이런 모양의 애들이 될 거고요. 다음 직선 y 이꼴 mx래요. 그럼 똑같이 지금 mx 얘가 레이더 함수인 거 보이시죠? 원점 지날 건데요. 기울기가 양수라고 나와 있어. 그지? 기울기가 양수라고 나와 있고 넓이를 2등분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이고야 직선이라고 이 새끼야. 일단 직선은 만들어 놨고 대충 얘가 이렇게 넓이를 2등분 한대요. 그러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좀 귀찮은 문제긴 한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통 이제 어떻게 푸냐면 자, 요 첫 번째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의 영역은 교점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핵심이라고 했잖아. 그죠? 요 교점이 얼마인지 찾을 거야. 일단 그냥 대충 알파라고 놓을게요. 교점은 2-m이 되긴 할 건데 그냥 알파라고 놓고요. 0부터 알파까지 이 빨간색 영역을 구하는 넓이가 쉬울까요? 아니면 요 밑에 있는 형광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쉬울까요? 형광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쉬울까요? 형광색 부분을 잘 볼래? 형광색 부분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도형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이 형광색 부분을 잘 보면 요렇게 둘러싸여져 있어. 그럼 0부터 알파까지는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고요. 알파부터 2까지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무조건 이 애들을 몇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2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왼쪽은 근데 그나마 이렇게 간단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문제는 그나마 좀 간단하긴 한데 왼쪽은 이건 솔직히 삼각형 넓이 구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넓이라며. 목 아파. 근데 어쨌든 얘는 적분식이 2개가 들어가야 돼. 사실은 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적분식 하나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는 거. 그 차이가 엄청 크진 않지만 이 빨간색 형광 부분을 구하는 게 우리한테 조금 더 쉽긴 할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제 첫 번째 교점 구하러 가야 돼요. y 꼴 이건 뭐였죠? x제곱 마이너스 2x였고 하나는 mx였네요. 넘어가면 이상하다. 맞아요? 함수식? 맞네? 그쵸. 어쩐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얘가 이 방정식 풀면 m 플러스 2가 되죠? 나 왜 해가 이상하게 나오나 했네. 바보 같군요. 죄송합니다. 뭘 그린 거야? 이렇게 돼야 되죠? 0부터 2까지 mx가 이렇게 나갈 거고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게 여기서 2등분이었구나.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mx에 의해서 2등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거꾸로 그려놨네. x축에 의해서 2등분 되니까 자 다시 요 부분이랑 위에 있는 요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이번에는 빨간색이랑 형광색 중에 누구를 보는 게 훨씬 더 쉬울까요?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 파란색이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빨간색 영역은요. 자, 요 교점이 2라는 거 알고 있어. 요거는 요 방정식 풀어주니까 지금 m 플러스 2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0부터 2까지는 요 삼각형 넓이로 풀 거고요. 2부터 m 플러스 2까지는 요 넓이로 풀 거야. 그럼 이게 더 귀찮잖아. 그죠? 당연히 이거는 형광색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이랑 형광색이 같다로 푸는 게 아니라 간지러워. 왜 이러는 거지? 뭘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냐면 이 전체 넓이의 반이 이 파란색 형광색 부분의 넓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쉬워요. 전체 넓이도 구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 물론 계산은 지저분하겠지만 전체 넓이는 0부터 m 플러스 2까지의
직선에서 곡선 뺀 거니까 m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될 거고요. 요 아래쪽의 영역은 0부터 2까지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dx 될 거고, 이 친구는 음수값으로 나올 거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에 2배가 되는 거죠. 넓이를 반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식만 잘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요 계산하는 게 좀 이제 지저분할 겁니다. 근데 이런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때만큼은 모두 조금 쉽냐면, 여기 최고치 한계수 1이죠? 6분의 1 곱하기 베타 m 플러스 2, 이거 자체가 교점이란 말이야, 그죠? 베타 m 플러스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그다음 여기도 0부터 2까지가 얘네들의 교점이죠. 그 다음 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1 곱하기 2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넓이 자체, 여기는 음수 넓이를 구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없애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2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예, 이렇게 되면 m값이 뭐 누군가의 4제곱근 막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세제곱근. 계산이 지저분하니까 그냥 얘 세제곱을 구하라고 한 거야. 얘 세제곱은 얘 곱하기 얘니까 8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또 활용. 곡선 어쩌고 저쩌고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인데요. 해가 지금 마이너스 1, 1, a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런 문제들은 좀 친절한 거예요. 해를 다 알려줬잖아. 인수분해를 다 해줘서. 그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되는 것도 알려줬어.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a,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넓이가 뭐가 되도록 하래요? 최소가 되도록. 결국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저식 그냥 fx라고 할게요. fx 마이너스부터 a까지입니다. 얘네들의 넓이랑 a부터 1까지의 fx dx의 넓이에 마이너스 붙으면 넓이가 되겠죠? 요 식을 만들어 놓고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전개해 놓고 노가다 열심히 뛰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식이 무진장 지저분해질 겁니다. fx 자체에 a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전개하고 적분하고 a 대입하고 식 풀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올 텐데, 여기는 만약에 똑같은 3차함수 문제 나온다면요, 이 팁은 그냥 0이에요. 여기가 딱 균형을 이룰 때가 넓이의 합도 최소가 됩니다. 얘가 한쪽으로 쏠리면 이쪽 게 비대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을 때 넓이를 상쇄시켜요. 근데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는 직접 다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못 풀지만 너네들이 만약에 못 풀고 나한테 풀어달라면 어차피 풀어주긴 하겠죠. 내가 힘들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 이제 활용입니다. 그 속도, 가속도 활용. 위치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요?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죠.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적분하면 위치.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자, 뭘 생각하냐면 여기서 위치는요, 변한 위치라는 표현을 써요. 간단하게 변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변위라고 표현 안 하죠. 변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위치의 변화량인 변한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한 위치는요, 누구랑 일치하냐면 정적분이랑 정정분 말고 정적분이랑 일치해요. 요거 말고 또 뭘 물어보냐면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넓이 구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적분에서의 활용이 미분에서의 활용보다 훨씬 더 쉬워요. 위치, 속도 이런 거 보는, 얘네들은 이런 거밖에 안 물어봐요. 가속도도 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변한 위치가 뭐냐면 얘네들 우리 미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움직임이 수직선에서밖에 없어요. 아니,
수직선 맞죠? 수직선 또는 그냥 공 뭐 위로 쏘을 때 위아래 이렇게 움직임이 차원이 되게 단순하다는 거야. 2차원적인 움직임 아니죠. 1차원적인 움직임이죠. 좌표 평면에서의 움직임은 다루지 않아. 그건 나중에 미적분 2에서 할 거긴 한데 그럼 봐봐. 내가 최초에 0에서 출발해서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왔다고 칠게요. 여기 좌표가 5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 이 정도라고 칠까? 그럼 내가 요렇게까지 움직일 때까지 변한 위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죠? 움직인 거리는 근데 얼마가 돼야 되고 5 더하기 8이니까 13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정적분값과 넓이값의 차이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정적분에서는 자, 이 똑같은 식을 정적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0부터 5까지 양수의 움직임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음수의 움직임 여기가 시간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값이 5가 나오고 요 값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예요. 정적분의 함수식을 그려놓으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부터 베타까지의 정적분 구하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변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5만큼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오는 게 함수로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 정적분을 구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이거를 넓이식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8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3이 총 움직인 거리 이렇게 움직인 거리가 13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요 의미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엄청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나왔대요. 출발점이 원점인 거 하나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식이 이렇게 나왔고 점 P의 운동방향이 몇 번째로 바뀔 때? 두 번째로 바뀔 때래. 운동방향 바뀔 때가 뭐였어요? 속도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요건 미분에서의 극값이랑 연결됐었잖아.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속도식이 0이 될 때 방정식 풀어주니까 2랑 5 금방 나오죠? 5에서 속도가 0이 됐다고. 그때 점 P의 위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부터 5까지의 저식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dt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요. 어디서 출발했냐면 원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오른쪽 식은 이 오른쪽 식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변한 위치가 되는 거고요. 최종적인 위치는 0에서부터 더해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이 거의 대부분 원점으로 나오는데 출발이 1이면 3만큼 변했었다 그러면 4에 가서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그때의 위치를 물어보면 4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고 변한 위치를 물어보면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면 3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출발점도 신경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야. 적분에서는. 이해되나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네가 함수식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랑 5가 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요 넓이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초 0에서 0부터 2까지의 넓이 더하기 2부터 5까지 넓이는 음수값으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움직인 거리니까 어차피 0은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부터 움직인 거리만 탓하는 거니까 이 넓이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지상 90m에서 속도 15m/s 이거 다 사기라고 했죠? 이거 다 속도식에 녹아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 속도식이죠? 위치식에 안 녹아 있죠? 큰일 날 뻔. 오랜만에 자꾸 이거 하니까 헷갈리네. 이건 출발점이랑 똑같은 거죠. 중요한 겁니다. 속도식이 이렇게 나왔고요.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래. 움직인 거리만 또 필요가 없어요. 변한 위치할 때는 얘가 중요하게 쓰이는데 그치? 움직인 거리는 90m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든 빵 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든 거리는 똑같잖아 어차피. 그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에서는 또 필요 없고 거리는 넓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속도가 0일 때 당연히 구해 주셔야 돼요. 그죠? 얘네들은 그리고 사실은 15-10t면은 교점이 어디예요? 2분의 3이 교점인가요? 2분의 3이죠? 예. 5초 동안 이렇게 된 거고 이 넓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굳이 정적분 계산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삼각형 넓이 구해도 돼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15 나오죠? 그럼 이 넓이 그냥 구해주시면 끝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15 더하기
밑에 삼각형은 5일 때는 얼마 찍어요? 5면 마이너스 35인가요? 요 길이는 5 2분의 7인가요?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35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움직인 거리. 그냥 직선으로 나올 때는 그냥 삼각형 구해줘도 되고요. 아니 난 적분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적분으로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적분으로 하시면 0부터 2분의 3까지는 15-10t dt 이렇게 들어갈 거고 2분의 3부터 5까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15-10t dt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숫자가 간지러워. 유형 11 갑시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래요.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 이것도 끝났죠? T가 0부터 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이렇게 되면 돼요. 거리구나. 예. 거리면은 그냥 삼각형 넓이 두 개 더해주면 되고요. 변한 위치라 그러면은 요 삼각형 넓이만 빼주면 되겠죠. 이게 끝.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아나요? 공부 좀 했는데. 여기 4 이런 계산은 내가 해줄게요. 1 더하면 5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 길이 2, 이 길이 2,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5 더하기 2 해서 7. 쉽다. 맨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유형 12 갑시다. 이건 뭐예요? 잠깐만 역함수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나? 자, 역함수 그래프의 넓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그림 잘 보시면 이걸 선생님이 나뭇잎이라고 불러요. 나뭇잎.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 =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 유형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에요. 역함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나뭇잎 문제인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은 fx에서 gx를 빼야 되잖아. 근데 gx를 구하기가 귀찮잖아. 그 구하기 되게 어려운 애들도 많을 거라고, 그죠? 그럼 gx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굴 이용하는 거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y = x의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요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빗금을 그리니까 마치 나뭇잎 같죠? 그래서 요 넓이 똑같은 나뭇잎 같으니까 나뭇잎 그림이라고 선생님이 불러줘요. 얘는 그래서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 거냐면 fx에서 x를 뺀 부분의 넓이를, 교점은 당연히 누구랑 누구의 교점을 구하면 될까요? fx랑 x랑 교점 구하면 되는 거야. 굳이 gx를 계속 안 쓸 거라고. 구하지 못하는 애들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요 넓이를 그냥 2배 하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 드는 문제가 이차함수밖에 안 나와. 이차함수밖에 안 나오네. 자, 그냥 859번 볼게요. 9분의 1 x제곱과 역함수로 둘러싸일 때 9분의 1 x제곱이 0보다 큰 데에서 정의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얘네들의 역함수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이 y = x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 = x에서 나타나느냐? 항상? 항상은 아닌가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 잘 봐요. 원래 함수랑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y = x에서 만나는 애들은요, 증가하는 함수예요. 무조건 감소하는 함수도 있어.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얘네는 y = x에서 안 만납니다. y = 누구에서 만나냐면 또 아니고요. 정확히는 y = -x 플러스 k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y = -x에서 아니라 거기서 평행 이동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증가하는 애들은 무조건 y = x에서 만나는데요.
감소하는 애들은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서 만나고요. 또 중요한 점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교점이 짝수개면 무조건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서 만나고요. 교점이 홀수개면 그 중에 하나는 y 이꼴 x에서 만나요.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에이 너무 많은 얘기했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에 그렇게 한번 홀을 훅 찌르는 문제가 나왔어. 마이너스 x에서 감소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정답률이 그게 수능 문제였나 평가 문제는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정답률이 한 2%인가 이렇게 되는 극악의 문제가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안 어려운데 아무도 학교에서 그걸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진 않은 거야. 왜냐면 그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굳이 안 알려줬고 선생님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 문제 받고 근데 선생님도 야 이거 애새끼들 다 틀렸겠는데 결과적으로 다 틀려. 그 2%는 찍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주관식이었는데 재수 좋게 주관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2%가 나온 거야. 주관식이 아니면 아무리 난이도가 어려워도 2%는 안 나와요. 잘. 근데 주관식이어서 극악의 난이도가 나왔대요. 그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한 번씩 선생님도 꼭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근데 다시는 안 나와. 그 이후로 또 다시 나오진 않고 있어. 그렇죠. 또 언젠가 훅 찌를지 모르죠. 그래서 불안해서 높아심의 설명을 한번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고요. 9분의 1 x제곱이 y 이꼴 x랑 만나니까 교점은 0하고 9 나오겠네. 그죠? 요 교점이 9 되는 겁니다. 함수식은 0부터 9까지의 9분의 1 x제곱에서 x를 빼면 여기는 양수로 나오겠네. 그죠? 그림 보면 아니구나. 요게 fx죠? 음수로 나오겠네.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2배. 이렇게 하면 넓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는 그 나뭇잎 그림은 조금 쉬운 유형의 문제고요. 아마 여기서 이 문제도 그 문제 같은데 자 여기다가 그림 하나 더 그려주면서 보여줄게요. 어떤 애들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두 개의 정적분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증가하는 fx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의 역함수는요. 내가 그림을 꽤 나쁘지 않게 그린 것 같은데 역함수 얘가 gx예요. 근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 정도를 알파라고 할까? 아니 뭐하니? 여기를 알파라고 해야죠. f 알파 요 정도를 베타라고 할까? 요 정도 f 베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 더하기 f 알파부터 f 베타까지의 gx dx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는 우리 요 구간의 넓이일 거라는 거 당연히 알아. 그죠? 그 다음에 얘네는 대칭을 이용하는 건데요. 봐봐. f랑 g랑 서로 역함수라며. 그지? 그럼 gx는 여기가 f 알파라고 한다면 이게 숫자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알파가 나올 거고요. 요쯤이 f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베타가 나올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f 알파부터 f 베타까지 gx dx라는 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요 구간의 영역을 의미하고요. 이 구간은 여기서 이 구간이랑 완벽히 어떻게 될까요?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는요. 자, 요 큰 사각형 넓이에서 요 작은 사각형 넓이를 빼주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큰 사각형 넓이는 뭐냐면 베타 곱하기 f 베타가 되고요. 작은 사각형 넓이는 알파 곱하기 f 알파가 돼요. 요 식은 정리해 놓으세요. 이 식은 반드시 어디다 써 놓으세요. 근데 우리한테 f 알파 f 베타를 저렇게 f 알파 f 베타라고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숫자로 써놓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숫자 놓고 얘가 f 베타인 거 f 알파인 거 찾아내야 돼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꼴이 좀 정형화돼 있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정적분을 더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넓이로 생각하셔야 돼요.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기. 요 그림도 그려놓으시면 좋긴 한데 너무 지저분해. 요딴 문제가 아마 863번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함수 fx가 루트 x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1부터 9까지 fx 더하기 1부터 3까지 gx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그럼 1 대입하면은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이게 f1이라는 거야. 9 대입하니까 3 나오죠. 이게 까먹었어. 뭐라고요? f9인 거야. 그죠? f9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말을 하면서 계속 까먹어 뭘 할지를. 얘가 f1이고요. 얘가 f9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은 답은 쉬워. 27 빼기 1이면 답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답은 끝나는데 이게 아까처럼 저런 넓이를 활용해서 두 개를 이어 붙였더니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는 게 넓이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 그래프 모양도 당연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고. 얘네들이 넓이가 똑같아서 반대쪽으로 이어 붙인 모양이다. 그래서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극단적으로 모르면 그냥 시험 기간에 급하면 그냥 외우셔도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윗끝 곱한 거 빼기 아래끝 곱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적분까지 정말 빠르게 끝냈고요. 적분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끝냈어요. 선생님이 쭉쭉쭉 설명하면서. 근데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풀면 얘네들 문제 되게 어렵다는 거 느껴지실 거고요. 미분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고요. 그 정적분 활용 쪽 문제, 지금 이 넓이 활용 이런 거 말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되게 강조했던 거 있죠. 미분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래서 A부터 X까지의 FTDT 뭐 이런 식 모양 나오는 그런 애들이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RPM에서는 좀 덜 할지 몰라도 학교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하는, 너는 정말 쉽게 나와요? 문양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한번 제대로 보긴 해야 되는데. 약간 중하 문제가 많은데 중간에 중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약간 끝쯤에 상 문제를 두시면 돼요. 상 문제면 모의고사 4점 정도는 되는 문제들. 완전히 어려운 4점은 아니더라도 약간 어삼 시사 정도 되는 건가요? 시사 정도. 그것보다도 살짝 근데 조금 약 복잡한. 그걸로 배점을 한 5점 몇 정도 주시면서 그걸로 5점 몇? 생각보다 크진 않네. 정말 크다고 생각해 말씀드린 거. 선생님이 있던 데는 막 서술형 한 문제 10점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제일 높. 단답형도 그 7점 막 이렇게 놓는 경우. 그런 문제 한 번씩 나가면 그냥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등급. 멘탈 부서지죠. 그 막 1, 2등급 옛날 1, 2등급 공부하던 너네 지금 1등, 너네 거기까지가 1등급으로 퉁 쳐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막 심하진 않잖아. 물론 너네는 심하다고 느끼겠지만 옛날에는 1등급이 4%였어. 2등급까지가 11%고. 그러니까 너네 1등급이라는 게 지금 2등급인데 그 1, 2등급이 실제로 그러면은 4% 안에 드는 애, 그 경계선에 있는 애가 공부 엄청 잘하는 애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문제 한 문제에서 맞으면 무조건 2등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 오죠. 그런 애들. 그렇게 막 하여튼 그때보다 지금이 등급제는 좋긴 한데 실제로 이게 변별력은 없어지니까 대학 갈 때는 뭔가 또 다른 건수를 자꾸 만들어낼 거야. 걔네들이. 그 등급을 100% 신뢰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걸 걸어놓는 거죠. 동국 때는 그래서
낮은 점수로도 그걸 나온 거.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등급을 뭉텅이 치는 게 결코 너네들한테 좋은 건 아니야. 기분상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도 유리하게 작용될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럴 거면 대학 그냥 다 통일하셔서 그냥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냥 돌리든가. 그걸 평준화하면 아무도 대학 가려고 그렇게 빡세게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중학교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 근데 그러면 전교 1등이 인하대가고 전교 10등이 서울대. 아니죠. 선생님을 바꾸는 거지 다. 교수님들도 땡땡이 돌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완벽한 평준화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진짜 진정한 의미로 자기 전공을 생각할 거야. 나는 어떤 걸 공부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름도 통일하시죠. 그럴까? 예. 1개동, 2개동, 3개동, 4개동으로 갑시다. 나는 선생이니까 왕개동으로 합시다. 오케이. 10분 남았는데 조금만 푸십시오. 토요일 날은 아마 저쪽으로 갈 건데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선생님이 따로 연락을 할게요. 단톡방에 남길 거고